재미있는 거는요. 네. 성벽으로 잠깐만 나왔는데 학교가 있고 네. 학교 옆에도 돌담인데 이것도 성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 학교 담장 겸 성벽 겸. 뭐 저희들 어릴 때는 저 성벽이 학교의 스탠드였습니다. 학교의 성벽이 스탠드였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네. 그때는 뭐 성벽인지도 몰랐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위에 올라서 막 응원도 하고 어머나.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야. 그냥 학교 담인 줄 알고. 네, 그렇죠, 그냥. 아니 그러면은 요 성벽도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학교도 오래됐겠고. 그렇죠. 이제 이 성벽은 역시 뭐 고려 초기 성벽 그대로이고, 네. 저 학교는 우리 경주에서는 양동마을에 있는 양동초등학교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그리고 역사가 110년 예. 정도 된 초등학교입니다. 선생님도 이 위에 성벽 위에 올라가고 막 하셨었어요? 네, 저도 이 학교에 아, 이 학교 나오셨어요? 네. 어. 약 40년쯤 네. 전에 이 학교를 졸업했죠. 요즘도 이제 학생들이 있는 거죠? 예, 뭐 저희들 다닐 때는 전교생이 4,000명이 넘었는데 몇 명이요? 4,000명? 와, 저기 큰 학교네요. 2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럼 오래됐네요. 네. 이거 동창회 뭐 이런 거 보면 몇 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몇 회 졸업생이신 거예요? 저는 70회입니다. 70회. 아니 선생님 연세에 그러니까요. 70회면은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학생들 적은 거 보면은 마음이 좀 그러시겠네요, 확실히. 뭐 그렇죠. 이제 도심이 또 옮겨가고 하니까 네. 역시 이런 것도 역시 역사가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거죠. 확실히 재밌어요. 학교 네. 옆에 돌담이 성벽이다. 우리 왜 학교 안에 보면은 뭐 이순신 장군상, 뭐 있고 그러니까요. 세종대왕상 뭐 이렇게 네. 하는데 네. 다 가짜인데 이건 진짜 맥이네요. 진짜. 야, 아니 그럼 학교를 좀 더 둘러보면서 네.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 그러실까요? 하시죠, 예. 네. 고려시대에 쌓은 성벽 이야기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 경주 읍성을 마치 돌담처럼 두른 계림초등학교의 진가를 재발견해 봅니다. 일단은 굉장히 오래된 학교라고 일단 저희는 네. 알고는 있어요. 얼마나 네. 오래됐어요, 여기는? 벌써 110년이 넘은 그런 아, 학교죠. 경주에서는 오래됐네요.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네. 이미 이 지역에서 역시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해서 이 지역 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학교죠. 초등학교. 여기 이름이 이제 계림초등학교잖아요. 그렇죠. 계림은 또 무슨 특별한 뜻이 있나요? 우리는 보통 신라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라라는 이름은 거의 서기 500년 정도 돼서 사용된 이름이고 그 신라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거의 400년을 나라의 이름이 계림이었습니다. 숲 이름이기도 하고 예. 또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보면은 저희가 성터를 이렇게 줄 걸어서 왔잖아요. 네. 이 성 안에 학교가 이렇게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학교가 지어질 쯤만 해도 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좀 다르다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성 밖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죠. 아니, 왜요? 그 성 안과 예. 성 밖은 그러니까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차이라고 할까. 왜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음. 농촌 부락도요. 네. 메인 부락이 있고 아. 여기서 조그만 이제 강 하나 건너가면 이제 무툇마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방식이었나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성안 사람들은 예. 우리는 경주의 중심부다. 그러면서 학교도 아마 굳이 성안으로 해서 예. 이 학교에서 나오는 인재들이 경주를 이끌어갈 것이다. 아마 아. 그런 의도가 아니, 아니었을까? 그럼 이제 계림초 출신이면 좀 약간 어깨에 힘 좀 주고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런 건가요? 예, 저는 뭐 배에 힘을 좀 줍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기 3년 전인 1907년 개교한 계림초등학교. 풍전 등화처럼 불안하고 암울했던 시대, 나라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지역민들이 중심이 돼 만든 학교라는데요. 그 우여곡절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의 밑거름이 되어 계림초의 내일을 키워갑니다. 경주 읍성에서 시작된 시시콜콜 역사 투어는 계림초를 지나 또 다른 여정에 오르는데요. 지금은 경주 문화원으로 사용되는 이곳이 바로 다음 목적지입니다. 과연 이곳에는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경주 문화원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읍성을 쭉 둘러보다가 왔는데 선생님 따라왔더니 경주문화원이에요. 여기도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셨겠죠? 예, 그리고 읍성 성벽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그 읍성 중에서 가장 중심부, 그 조선 시대로 치면 경주 부윤이 전체 진물을 보던 그 내야 동원입니다. 지금은 경주 문화원이지만 바로 문화원 이전에는 여기가 바로 경주 박물관 분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랬군요. 박물관이었죠. 지금은 다른 그리고- 곳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내야 관청이었고, 관청에서 박물관에서 지금 경주문화원으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곳에 강의도 들으러 오고 아니면 구경도 하러 오시는데 네. 몰랐네요. 여기가 저도요. 경주 읍성의 네. 중심이었다라는 것은.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는 현재도 경주 전체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경주 문화인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기도 한 그런 곳으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왠지 이 안에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예, 아마 이 현재 경주 문화원 안에만 네. 이렇게 몇백 평 안 되지만 돌아본다고 해도 하루 종일 봐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두 곳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문화원을 들어서면은 한쪽에 바로 보일 수 있는 네.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네. 여기부터 꼭 알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이곳이 바로 그 경주문화원이 되기 전에 박물관 분소 박물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바로 이곳이 박물관 중에 세계 최고의 종 에밀레종? 예, 성덕대왕 신종이 약 60년 정도 매달려 있던 그 종각입니다. 이야,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위인들도 중요하지만 네. 위인들이 살았던 집도 중요하듯이 비록 종은 지금 경주박물관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 종이 있던 그 종각이니까 아주 이 종각 자체로도 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밀레종이 원래는 그 경주 읍성에 있지 않았나요? 읍성 남문 밖에 예. 지금 그 봉황대라고 해서 큰 무덤 예. 그 앞에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달려 있던 것을 일제 때 어쨌든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지만 이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 있었더라면 좀 더 심하게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죠. 경주 읍성 남문 밖 종각에서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걸 알렸던 성덕대왕 신종. 1915년에 구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가 1975년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새 종각을 지어 옮겨 걸게 됐는데요. 통일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범종으로 몇 번의 사라질 위기를 극복한 성덕대왕 신종은 우리나라의 보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들어오면서 여기는 뭐지? 보는데 사실 안이가 좀 비어 있잖아요. 네. 네. 창고인 줄 알았어요. 정확한 설명도 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요. 설명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요? 예, 앞으로 뭐 경주문화원이나 우리 경주시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꼭 이렇게 뭐 실물이 없더라도 이 종각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옷 찾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해설판을 만들어야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화원에 오면은 좀 한 바퀴 쑥 걷고 갔었던 것 같은데 네. 잠깐 이렇게 좀 앉아서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맞아요. 예. 영혼이 따라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 오, 그렇죠. 시인이셔요, 시인. 시 얘기 나왔으니까. 네. 자, 바로 우리 앞에 아주 품위 있게 늙어가고 있는 산수유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아, 이게 산수유 나무군요. 네, 그래서 이 산수유 나무가 그 청록파 시인 중에 두 분의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깃들어 있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그런 나무라서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암울한 시기였지만 그 청록파 시인들은 아주 서정적이면서 아름다운 감정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들을 쓰셨죠. 자, 그런데 박목월 선생님은 경주 분이시니까 이곳 경주에 살고 계셨고 아마 이곳 박물관에 자주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지훈 선생님은 서울에 계셨거든요. 마침 3월 하순쯤 산수유가 피는 그 시절에 박목월 선생님이 이 박물관에 오십니다. 이때에 아마 어쩜 이 자리에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 그렇겠네요. 그때 이 나무에 아주 노란 산수유가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조지훈이라는 시인을 그때까지 서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너무나 서로 글을 읽으면서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주 박물관 뜰에 핀 이 아름다운 산수유를 당신과 함께 감상을 하고 싶다. 만약에 보고 싶다면 전보를 치고 내려오면 내가 마중을 가겠다. 그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조지훈 선생님은 서울에서 내가 지금 내려갑니다 하면서 전보를 보내고 기차를 타고 경주역으로 옵니다. 근데 서로 만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어째 만나죠? 만날까? 전화도 없고. 글쎄 말입니다. 그래 하다가 박목월 선생님이 경주역에 자기 이름이 적힌 큰 종이를 들고 내가 박목월입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야. 그래서 그 두 분이 만나서 우리처럼 아. 이 뜰에 앉아서 이 아름다운 산수유를 함께 감상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역사적인 두 시인의 브로맨스의 현장이네요, 여기가. 그렇죠. 예. 와.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데 남성이 남성에게 산수유꽃이 같이 보고 싶다. 네,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문화원에 와도 뭐 종각도 있고 또 전시관 사료관도 있고 여러 것이 있지만 이런 나무 한 그루에도 역시 이야기가 깃들어 곁들여 있는 있네요. 그런 곳이 바로 경주문화원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나무가. 그리고 꽤 오래됐을 텐데 원래 이렇게 작은가요? 지금 산수유가? 옆에 지금 큰 저 모과나무가 있죠. 네. 원래 저 나무만큼 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왕성하고 건강했는데 조금씩 병이 들고 늙어가면서 그래도 다행히 이 정도라도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만 해도 아주 고맙죠. 몇 년 정도 됐어요 지금 이 산수유 나무? 대략 한 300살 정도. 300년의 바람과 햇살이 피워낸 산수유꽃. 그 어느 봄날엔 두 시인의 따뜻한 만남이 산수유꽃의 향기를 더했겠죠. 지난해 제 모습을 찾은 경주 읍성. 그곳에서 시작된 특별한 여행은 그동안 잘 몰랐던 경주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는데요. 이번엔 그 발걸음이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경주문화원에서 잠시만 걸어서 왔습니다. 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낯이 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처음 본 듯한 인상도 좀 있어요. 처음 본 것 같은데 화랑 수련원? 그러게 낯설고 있었나 이름도. 싶잖아요. 이거 어떤 건물이에요? 1931년에 준공이 됐고요. 이게 야마구치 병원이었습니다. 아, 원래 근데- 병원이었군요. 네. 그래서 야마구치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그 후임으로 다나카라는 젊은 청년이 네. 이 병원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 다나카라는 사람도 경주 문화 역사,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바로 이 앞쪽에 아주 유명한 골동품 상점이 있었는데 그 상점에 가서 우리가 그 유명한 얼굴무늬 기와, 신라인의 미소라고 불리는 네. 그 기와를 이 젊은 의사가 저 골동품 상점에 가서 당시에 1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 100원이라면 당시에 집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진짜 큰 거금이었습니다. 돈이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즐기고 또 언론에 발표도 좀 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가져가 버렸죠. 그리고는 우리도 소식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960년대쯤 와서 그때 박물관 관장하셨던 박일훈이라는 관장님이 그 얼굴무늬 기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일본어로 편지도 쓰고 그 신라의 물건이니까 우리 신라 현지에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났을 때 1972년인가 다나카라는 네. 그분이 부부가 함께 경주 박물관에 그 기와를 들고 경주 박물관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기와를 역시 이 경주의 기와는 신라의 기와는 신라 땅 경주에 있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그 기와를 무료로 기증을 했어. 그래서 지금 경주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는 아주 안타깝기도 하고 고마운 그런 분위 이야기가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손으로 빚은 얼굴무늬 수막새이자 신라의 와당 기술이 집약된 대표작. 신라인의 소박한 미소를 경주에서 볼 수 있다는 것에 새삼 깊이 안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읍성을 처음 만나면서 우리 경주의 고려 그리고 조선을 만나봤다면 네. 우리 경주의 근대사들이 이제 이곳에도 있다라는 얘기들인데 이 경주문화 일대는 고려조선의 유적도 있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우리 문화재 수탈과 관련된 또는 보존과 관련된 그런 아프고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돈 벌기 좋은 곳이 경주다.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훌륭한 문화재가 많으니까 네. 헐값에도 사갈 수 있고 또는 도굴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기는 경성을 수도로 뒀지만 사실 그 이전에 천년 긴 시간의 수도를 뒀던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사실 욕심을 낼 만했겠네요. 경주는. 신라 천년 고도의 역사 위로 흐른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시간들. 경주의 근대사는 지킬 것이 많아서 더욱 굴곡졌던 겁니다. 걸음걸음 풀려나는 역사의 실타래. 경주의 또 다른 역사를 이번엔 일제강점기의 절에서 만나봅니다. 자, 여기는 저 읍성 서쪽에 네. 일제시대 때 지어진 절입니다. 그 우선은 우리가 뭐 옛날 그 중앙박물관으로 썼던 그 중앙청 청사 네네. 그런 것도 다 허물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 건물도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허물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 또한 우리의 아프지만 우리의 역사다. 그래서 일단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행히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의 현장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할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1910년 전만 해도 일본인들이 거의 경주에는 몇 명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20년, 30년대가 되면서 경주의 아주 주요 거리는 대부분 일본인들이 차지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연히 일본인들을 위한 절도 따라오게 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절이 당시에는 서경사라고 불렀던 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940년대 기록에 보면 여기 신도 중에 딱 2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본인이었다. 그렇게 뭐 자기들 포교당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조선인을 위한 포교당이라기보다는 일본인들이 자기끼리 이 절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선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약탈해 갈 수 있을까? 그런 회의의 장소로도 사용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곳이 경주 읍성 안쪽 경주라는 도심이 그때 당시에 중심부에서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말씀만 부탁드리는데 그러면은 그거만큼 뭐 문화재 수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조선에서 돈 버는 법 비슷한 그런 책이 있는데 조선은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문화재가 많은데 정작 조선인들은 그 가치를 모르더라. 그래서 아주 헐값에 싸우거나 아니면 잘하면 그냥 가져올 수도 있다. 뭐 도굴에 가서 훔쳐간다는 거겠죠. 수탈하고 축제하는 그 중심 도시가 바로 경주였다. 그 경주 중에서도 이곳이 주로 회의가 이루어졌었고 또 지금 저 바로 옆에 동산병원이라는 병원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바로 경주의 각종 작물이라든가 도굴품
미술품 이런 것들이 모이는 아주 집합지였죠. 그 구리하라라는 그 골동품점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만든 절이 바로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이 바로 이 석영사라는 절이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이 서려 있는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외면할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또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원래 국가나 어떤 조직의 그 패망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우리 것을 잘 지키지 못한 그런 반성의 장소로도 활용될 가치가 있는 곳이죠. 아무래도 읍성을 오셨던 분들은 그 주변을 걸어서 편안하게 또 구경하시면서 오실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맞습니다. 시민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이 문화해설사로서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셨어요?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여기가 용도가 뭐였는지 유래를, 역사를 좀 정확히 아시는 게 좋겠고요. 대부분은 그냥 신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신사 아니고 절이었고. 네. 하지만 우리가 조상도 훌륭한 조상도 계시고 또 좀 안타까운 조상도 계시지만 다 우리 조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있듯이 그런 아픔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곳도 우리가 홍보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에 현존하는 일제강점기 건물 중 가장 보존이 잘 된 구 석영사. 오늘날의 경주가 있기까지 찬란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도 있었지만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주 읍성에서 시작된 시시콜콜 역사 투어. 걸으면 걸을수록 더 깊숙한 경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읍성 주변으로 이런 골목들이 많네요. 네. 그 안에서도 볼거리들이 많을 거죠. 네, 그렇죠. 골목의 재미란 것은 정말 아주 그 민초들이,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죠. 읍성도 읍성이지만요. 예. 읍성 앞에 골목길 한두 개 이렇게 걸으니까 또 이런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네. 좋네요. 예. 맛이 달라요, 또. 그죠. 네. 그렇죠. 요즘 여기가 확실히 읍성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죠. 이런 집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고맙죠. 또 이 집도 보면 그 원래 있던 집을 막 이렇게 너무 원형을 훼손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려오던 집을 잘 지켜가면서 아주 검소한 듯 하면서도 품위가 있게 잘 고쳐줘서 고맙고. 사실 뭐 읍성도 좋았지만 또 읍성 근처에 이렇게 작은 골목에 예쁜 카페 하나가 있는 것도 네. 이것도 사실 읍성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카페도 생기고 여러 이제 새로운 명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우리 경주하면은 황리단길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창업을 많이 하고 네. 다양한 가게들이 생기는데 네. 읍성이 생기면서 이 읍성 주변이 많은 젊은이들 혹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몰렸더라고요. 네. 이게 읍성 생기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셨어요? 이게 지나다니면서 보시면은. 그렇죠. 그 읍성이 정비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심한 말로 하면 폐허가 돼가는 그런 동네인 듯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또 어쨌든 간에 읍성이 정비돼 가면서 읍성과 함께 또 이러한 집들이, 가게들이 특히나 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고운 마음으로 생기고 있으니까 앞으로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런 좋은 가게들이 또 좋은 삶들이 읍성 주변으로 다시 좀 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죠. 경주 읍성이 들려주는 경주의 색다른 역사 이야기를 따라 나선 여정. 그 길의 끝에서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경주 읍성에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멋스럽게 채색되기를. 돌고 돌아 다시 찾은 곳. 처음 여행을 시작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경주 읍성이 다가옵니다. 네, 시시콜콜
서울택시 거가 어데고라는 코너로요. 경주 읍성에서 우리 손수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어땠어요? 보면서 좀 아쉬운 점도 많고 느꼈던 것이 많을 것도 같은데. 사실 우리가 경주에 많이 와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은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웠고 지나가면서 분명히 봤을 법한 곳들도 오늘에서야 제대로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은 그렇게 많이 오고 하면서도 왜 몰랐을까? 왜 눈에 띄는 안내판 하나가 없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몇 가지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라의 경주가 아니라 네. 뭐 일제강점기 혹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경주를 좀 재조명하는 입장에서 이곳 읍성을 탐험한 거였잖아요.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몇몇 아쉬운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일단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컨텐츠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이 읍성을 중심으로 한 시내는 신라와 현대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해주는 그 의미를 아직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형태가 잘 갖추어졌으니까 앞으로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 고려와 조선의 그 경주가 가진 의미 이런 것들이 이 읍성이 중심이 되어서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찾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읍성을 다녀가시고 난 후기들을 좀 보니까요. 네. 아쉬웠던 부분들 중에서 주차장 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을 좀 꼽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알 건데. 네. 네, 우선은 우리가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이 너무 외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 너무 껍데기 보여주는 데만 급급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고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찾는 사람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문화재가 복원된 문화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잘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성에 대한 복원도 있지만 말이죠. 네. 저희가 좀 다녀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화랑 수련원. 네. 그러니까 최근대식 병원이었었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사찰이 서경사, 있었잖아요. 서경사. 그 예. 부분을 왜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할까? 경주의 근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인데 좀 네. 방치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해설사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예,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금 화령 수련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우리 경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니까 원래 그 모습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꼭 환자를 받자는 뜻이 아니라 네, 네. 그리고 서경사 역시 지금 무슨 무형문화재 전수관 강당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식 일본식 절을 다시 되돌려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일본 관광객도 유치를 한다든가 또 아울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당시의 교육의 장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좀 복원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참 경주에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고 사실 경주 전체를 박물관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희가 새로운 곳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정말 잘 보이는 안내판 하나만 더 걸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어요. 부분도 많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네. 하지만 뭐 이제 1년이에요. 갈 길도 머물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이 읍성의 많은 관광객들, 시민분들이 또 함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또 특히 지역에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또 이 읍성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면서 우선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동화가 되어서 그것이 조금씩 퍼져나가서 너무 급하지 않게 꾸준하게 이렇게 홍보가 된다면 아마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문화재가 그리고 찾는 사람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는 아주 훌륭한 곳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신라시대의 돌로 고려시대에 지어져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견뎌낸 경주 읍성.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인 경주의 이야기가 경주 읍성에 담겨 있습니다. 어렵게 복원된 그 형태만큼 잊지 말아야 할 경주 읍성의 진가도 되살려내기를 기대해 봅니다.